안녕하세요, 앙똑이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부터 채널명이 흑수저똑이에서 앙똑이로 변경됐음을 알립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제 램이 있는데요. 대충 눌러만 봐도 엄청난 종류의 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램 구매 시 알고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램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어려운 용어들은 접어두고 오픈북으로 우리가 시험을 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오픈북으로 사용할 이 정보들이 적혀져 있는 공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공책은 이제 가방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서 문제에 맞는 자료를 참고한 다음에 이제 답을 풀어 나가겠죠. 자, 이 경우에 문제에 필요한 자료를 찾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막 생각을 하고 막 손을 움직이게 명령을 하는 게 이제 CPU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가 적힌 공책이 램이 됩니다. 그리고 공책이 들어있는 가방은 SSD나 HDD 같은 저장 장치가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CPU가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가 SSD나 HDD 같은 저장 장치에 있는데, 램이 필요한 정보만 저장 장치에서 가지고 와서 CPU가 이제 더 멀리 가지 않고 램과 중간에서 소통을 하면서 더 빠른 작업을 해낼 수 있게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램 스펙 보는 방법과 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DDR4 기준으로만 이야기할 거고 튜닝 램에 대해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삼성전자 DDR4 8기가 21300 제품을 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알고 가면은 DDR4는 규격을 말하는 거고요. 8GB는 용량, 21300은 메모리 대역폭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역폭이 21300이면 2666MHz의 클럭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램을 보게 되면 규격과 용량은 같은데 대역폭이 17000, 19200, 21300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역시 시간이 지나오면서 단순하게 더 높은 성능으로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으로는 대역폭 25600에 3200MHz 램도 출시가 됐죠.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단순히 클럭이 더 높은 램을 단다고 해서 그게 바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3 9100 같은 경우는 CPU 자체가 2400MHz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21300 램을 달아도 2666MHz가 아니라 2400MHz로 다운되어서 동작하게 됩니다. Z보드를 사용해서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 이러한 제약이 걸리진 않지만 i3급에서 Z보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다고 9100을 사용한다고 해서 19200을 사라는 건 아닙니다. 19200 램 같은 경우는 이제 단종된 거나 다름없고 구하려고 해도 21300 램보다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10세대부터는 i3도 2666MHz를 지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21300 아래로는 구입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21300이 좀 더 도태되겠죠, 나중에 시간이 흐르게 되면. 더해서 이번 10세대부터 i7, i9은 2933MHz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럴 때 25600 램을 달면은 3200MHz가 아니라 2933MHz로 다운돼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오버클럭을 하지 않는다면 21300과 25600이 체감될 만한 차이를 보여주진 못합니다. 라이젠 CPU 같은 경우는 젠2 기반 CPU들이 3200MHz를 지원하기 때문에 25600 램을 달게 되면 이제 3200MHz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라이젠 같은 경우는 저가형 보드도 램 오버클럭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더 비싸면서 수율도 비슷한 25600 램을 잘 구입하진 않아요.
튜닝램을 제외하고 일반 램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꼭 삼성램을 사야 되나요? 라는 궁금증도 있는데, 결론은 오버클럭 안 할 거면 더 싼 걸 사도 됩니다. 하지만 삼성램을 더 추천해요. 자, 다음으로는 용량 세팅을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용 PC 같은 경우는 4GB 단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4기가 세팅해서 이제 컴퓨터를 부팅해 보시게 되면은 벌써 6에서 70%를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 백신이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같은 건 기본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것들이 이제 사용하는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사무용에선 대부분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텐데, 그렇게 되면 내장 그래픽이 램에서 1기가를 가져다 쓰게 돼요. 그러면은 더욱더 작은 용량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뭐 인터넷창 1개, 2개, 뭐 고용량 엑셀 파일 1-2개 사용은 뭐 문제 없어요. 하지만 더한 작업을 요구할 때 이제 처리 속도도 느려지고 램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용 환경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해야겠지만, 사무용이라도 4기가 2장을 사용해서 8기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하는 걸 아무래도 추천드립니다. 2장을 사용하는 이유는 듀얼 채널로 동작하게 하기 위함이고, 한 장으로 싱글 채널로 동작하는 것보다 거의 모든 경우에서 듀얼 채널로 동작하는 게 더 좋습니다. 원리는 차선이 1차선일 때와 2차선일 때 효율 차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듀얼 채널은 내장 그래픽에서 더 큰 차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든 가격을 절감을 해가지고 게이밍 PC를 구성할 때도 4기가 듀얼 8기가를 최소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게이밍 PC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량인 8기가 듀얼 16기가인데요. 보통 게임 플랫이 7에서 9기가까지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디스코드나 유튜브 등 다른 걸 이제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면 16기가로 널널하게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4기가와 8기가를 사용해서 12기가로 쓰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도 한 번씩 보이는데, 이미 4기가를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천드리지 않고요. 가장 효율이 좋으려면 같은 브랜드, 같은 용량, 같은 대역폭을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8GB만 맞춘다고 해서 게임 플러스 유튜브, 디스코드 같은 게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8GB 장착 시 5에서 7GB 정도가 게임을 위해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럴 때 부가적인 작업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은 게임에 쓸 용량을 나눠 쓰게 되고, 그에 따라서 게임 프레임이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작업용 PC 아니면은 8기가 듀얼로 해서 16기가 세팅으로 넉넉하게 사용하는 걸 가장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영상 편집, 아니면 웹플레이어를 좀 많이 킨다 이런 경우는 16기가 2장을 사용해서 32기가를 맞추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8기가 2장, 16기가로 좀 협의를 볼 수는 있겠지만, 벤치나 좀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보면 램 용량이 높을수록 빠른 처리 속도를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렇다는 건 업무 효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고, 본업으로 작업,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단축되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램의 역할이나 스펙, 주의할 점, 용량 세팅은 어떻게 하나, 이 정도에 대해 알아봤고요. 좀 쉬운 이야기였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만나요. 제발.